이낙연이 유튜브를 한다. 며칠 전이죠. 그 문재인이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양산에서 이제 책을 파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책만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이 없어서 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책을 팔아야 이제 내가 돈벌이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그러는데 잊혀지기는커녕 책을 팔아. 그리고 책을 파는 것까지도 뭐 이해가 됩니다. 말년에 심심하잖아, 양산 시골에서. 소일거리 삼아서 뭐 고구마 캐다가 책 팔고 뭐 그런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산 책방에 앉아가지고 친문 정치인들 계속 불러다가 정치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질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민주당 당내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또 추석 전에는 이낙연이를 불러들였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문빠들도 그때는 난리가 났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낙연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뭐 또 김어준이나, 뭐 김어준은 아예 또 똥 싸고 뭉개고 넘어갔고요. 그때 언급도 안 하더라고. 이낙연이 문재인을 찾아간 것을 김어준이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언론인이면요 일침을 가했어야죠. 어떻게 이낙연하고 만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김어준이는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친문 유튜버들은 한다는 얘기가, 이게 뭐 이낙연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서 그 뭐 박절하게 저 김건희랑 똑같잖아. 박절하게 그 내칠 수가 없어서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가 그 뭡니까 그 디올백인가요? 그거 받았을 때 박절하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 아니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게. 무슨 인정으로 정치해요? 아니 그리고 서로 이낙연하고 아무튼 뭐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초대 총리였으니까 서로 뭐 인간적인 어떤 뭐 관계는 있겠지. 그런데 서로 인간적으로 뭐 좋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특히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이낙연이 한 짓을 보면은, 제가 아까 뭐 이찍들하고는 저는 뭐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제 주변에 이찍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낙연이 그동안 한 짓을 보면은 정남이가 있던 정도 다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그 전에는 서로 인연이 있으니까, 대통령과 총리라는 그런 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낙연이 한 짓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져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인정 때문에 만났대. 아니 쉴드를 쳐도 뭐 말이 되는 쉴드를 쳐야지. 근데 아무튼 뭐 문재인이 뭐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니 양산에다 책방 차려놓고 계속 SNS질하고, 그것도 다 정치질이에요. 정치인이니까 정치질이지. 그리고 친문 정치인들 불러다가 중요할 때마다 뭔가 지령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고, 그런 짓을 윤석열 집권 내내 해왔어요, 문재인이. 그러더니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한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책방으로는 생활비가 안 벌려가지고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러더니 거기까지도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제가 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 잠깐 드릴게요. 어제 설명을 쫙 드렸어. 문재인이 유튜브 방송을 왜 하는지. 그럼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고, 문재인의 안보 라인, 서욱, 박지원 등등해서 문재인의 안보 라인이 지금 감옥 가게 된 상황이에요. 서해 공무원 뭐 피격 사건 때문에 지금 실형이 구형이 됐고, 아마 다음 달이면 선고를 하게 될 텐데, 담당 판사가 지기현이야. 김어준하고 친문 세력 그 문조빠들이 지기현이를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뭐 지기현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기현이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박지원 사건, 서해 사건 담당 판사가 지기현이에요. 그 지기현이 실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는 줄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지. 그래서 문재인 안보 라인 4명이 지금
법정 구속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안보 라인이 서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는 상황이면 대통령은 안전할까? 대통령은 무사할까요? 박지원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거는 문재인까지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인 거지. 거기다가 김정숙 옷값 사건까지 지금 터졌어요. 재수사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 일에 잊혀져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쇠고랑 차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또 문바들 모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 또 이 정신 나간 문바들 쫙 모아가지고 나를 지켜달라 이거지 이제. 나를 지켜달라. 응?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뭐가 망둥어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예? 아니 왜 이낙연까지 지금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 유튜브 채널에 예, 뭐 티저 영상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체계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아, 그건 같다. 뭐? 제 인생의 원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광 이나한테 제일 잘한 일이 이 집이요. 음식 산업의 큰 흐름을 OC라고 표현해. C자 5개. 두 번째는 클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컨트리, 향토, 조국, 나라. 여기가 바로 교황청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준대성전으로 인생과 행복에 관한 책 2권을 인생을 너무 길게 보지 말라고 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낙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까기에 앞서서 저 셀프 디스를 하네요, 이낙연이. 아니 저 이낙연 그 유튜브 담당자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그 안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티저 영상 1분짜리 영상에 거기 낙지탕탕이 영상이 나오죠? 어? 이거 뭐 웃기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연포탕 그 낙지탕탕이 하는 게 거기다가 그 영상을 왜 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포에서 무슨 뭐 책을 읽어준다 뭐 이런 주접을 떠는 건데 아니 뭐 목포에 이제 뭐 유명한 또 향토 음식이 낙지탕탕이인 건 맞는데 아니 이낙연 별명을 몰라? 아 이낙연 하면 낙지잖아. 예. 근데 거기다 그 영상에다가 낙지탕탕이를 영상을 집어넣는 건 예? 이거는 저 영상 담당자가 예, 친명 아닌가? 개딸이 영상을 만드나? 예, 그냥 조용히 죽이는 거지 본인도 모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영상을 보고. 아니 거기다 왜 낙지를 지가 넣어? 셀프 디스를 하고 난립니까? 웃기는 놈들이에요 진짜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문재인도 지금 책 소개하는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낙연도 똑같이 무슨 독서 뭐 책 소개 이런 유튜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동시에 연출되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누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빤해가지고 한 사람이 기획을 하면은 비슷한 게 나오게 돼 있거든. 한 사람이 기획을 하면. 근데 문재인이야 뭐 책방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끔 SNS에다 뭐 책 소개하는 글도 올리고 하니 책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뭐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어. 근데 뭐 이낙연도 똑같은 컨셉으로 책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딱 이래요. 그럼 이거 기획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기획을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답이 나오네 여기. 탁시가 나온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탁현민이는 본인이 공개한 거잖아요. 문재인이랑 이제 이번 달부터 유튜브를 하겠다고. 탁현민이
진행을 하고 뭐 문재인이 뭐 책 소개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낙지도 똑같은 거라네. 그 문어와 낙지가 지금 사실상의 합동 방송을 하는 거죠 지금. 예, 탁현민을 중간에 두고 이게 사실상의 합동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네,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친문 세력과는 이제 결별을 하고 거듭 새롭게 이제 변모를 해서 국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국민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문 세력들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질 않습니다. 아직도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뭔가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은데 민주당 당원 중에,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나왔을 때 이제 유튜버들이 물론 가스라이팅을 한 거긴 하지만은 김어준하고 뭐 최욱이하고 그런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박찬대랑 정청래는 친구다. 박찬대, 정청래 둘 중에 누가 돼도 좋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근데 정청래를 욕을 하면서도 아직도 가가지고 김어준 방송 보고 아직도 가서 매불쇼 보고 셀프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 민주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말로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라고 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여전히 김어준 방송 보고 앉아있고 조불쇼 보고 앉아있고, 얘네들한테 놀아나가지고 정청래한테 60%나 투표를 줘가지고 당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동혁이에요? 김기현이야? 송원석이야? 아, 걔네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 예, 김기현이도 잘하고 장동혁이도 잘하고 저는 그냥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얘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애들이 아니고, 국민의힘 애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비타민 같은 애들이에요. 장동혁은 인간 비타민이야. 이재명의 인간 비타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장동혁이 나와서 광주 가가지고 5.18 묘역에서 쥐어 터지고 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음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내가 지금 막 몸은 힘들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는 거는 지금 정청래예요. 정청래잖아. 장동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제는 확인이 된 거야. 지표로도 확인이 됐어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3%까지 6%가 상승을 했는데 당 지지율은 오히려 1%가 떨어졌어. 1%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장동혁이 책임이야? 장동혁이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6%가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1%가 떨어집니까? 딱 이유는 딱 3명이에요. 오늘 뭐 그런 칼럼도 하나 나왔대. 민주당과 이재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3인방.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추래민이에요. 추래민. 이 추래한 인간들. 추래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에이펙 때도 뉴스 다 잡아먹은 게 누굽니까? 최민희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 때 뉴스 다 잡아먹은 거 정청래, 조국, 유엔 갔을 때 뉴스 다 잡아먹은 거 추미애. 이게 통칭 조국, 정청래, 추미애, 그리고 최민희, 조국까지 요 네 사람을 통칭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네 사람을 통칭 친문이라고 그러잖아. 친문. 아니 왜 친문 애들만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거야. 뒤에 김어준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문재인이 있는 거고, 뭐 그 사이에 양정철, 탁현민, 뭐 별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아직도 다 모여서 무슨 국리를 하느냐? 어떻게든 이제 당권은 뺏었으니까 다음에 대권 뺏고 민주당을 다시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조국의 민주당, 김어준의 민주당,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친문, 그죠? 문바들의 지금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자, 정청래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많이 써주셨는데, 그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사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안 만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 대통령이 힘들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청래가 이재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정청래 본인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은,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야. 닦아놓고. 그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 당원들이 만든 거 아니야, 당원들이. 당원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당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당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 당원들이 정신 똑바로 못 차리기 때문에 당원들의 정치적 수준이 김어준의 수준이기 때문에 김어준한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김어준을 욕할 것도 없어. 김어준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 120만 당원들을 다 자기 방송 앞에다 앉혀놓고 멱살 잡고 개 목줄 끌어가지고 너 내 방송 안 보면은 너 죽어?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7시마다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 앞에 앉아가지고 김어준 방송을 안 보면 죽는 상황입니까 지금이? 김어준이 안 오면 다 죽인다고 그래요? 아니 다 스스로들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김어준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아니 김어준한테 당한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근데 김어준한테 왜 당하느냐? 자, 당원들의 문제인데 당원들의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무지. 알려고 하질 않아. 알려고 마음먹으면 이제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진보 유튜버, 민주진보 유튜브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방송하고 있고 저 말고도 나름대로 민주당 내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애쓰는 방송들이 꽤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 그냥 안 보고 그냥 김어준 하나만 보고 그게 다 맞는 말이고, 김어준한테 농락당하고, 엄한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당원들이 본인들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걸 절감을 해야 돼요. 스스로 느껴야 돼. 아, 이게 다 김어준 때문이야. 아, 이게 다 정청래 때문이야. 근데 본인들이, 자,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것도 당원이고, 김어준이 민주진보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가 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 당원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원, 닦아놓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안 찍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고, 당원들이 김어준이 잘못된 말을 하면 무조건 김어준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이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정치질하고 이러면은 방송을 안 보면은 김어준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질 않는데. 그 이상한, 아까 여기 개장수도 심각함이라고 겨울비님이 써주셨는데, 그거 가서 보면은요, 개장수 방송이 몇천 명이 보고 있어요. 개소, 뱀, 돼지, 낙지, 문어. 동물들 방송을, 동물의 왕국을 시청자들이 좋다고 가서 보고, 걔네들이 그냥 가짜 뉴스를 뭐 김건희가 뭐 어디서 뭐 그룹 뭐를 했느니, 온갖 그런 거를 뭐 좋다고, 김건희가 뭐 그룹으로 떡을 치건, 내연남이랑 무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특검에 수사 잘해가지고 판결 잘해서 감옥 보내면 되는 문제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김건희 윤석열이냐고, 지기현이냐고, 조이대냐고.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청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건 해결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할 거잖아. 근데 김어준 방송이나 조블쇼에서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이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나 하냐고. 이렇게 심각하게 당이 지금
망조가 들고 있는데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전히 사당화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대형 유튜버들이 언급이나 하냐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걸 좋다고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뭐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저는 근본 원인은 당원의 책임이 근본적인 거고 그 당원이 이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무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국민들의 무지로부터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이 탄생을 한 것처럼 적어도 48%의 국민들의 무지가 대한민국을 진짜 그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민주당 당원의 60%의 무지가 민주당을 망당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반성합니까? 또 가서 유튜브 쳐보겠지? 문재인이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열어봐요. 또 얼마나 많이 가겠어 또. 뭐 이낙연 유튜버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유튜브 한다면 또 우르르 몰려갈 거야 몇만 명이. 그 털빠들 정신 나간 털빠들. 문재인이 자기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 문재인이 이제 왜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과거에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때만 해도 제가 또 야 이거 진보 민주진영을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런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 강요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게 뭐 서민민생위원회인가요? 그럼 보수단체가 이제 당시에 고발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을 사진을 다 캡처를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 전수조사를 했는데 178벌이 나왔다는 거예요, 178벌. 그 일부만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예? 자, 이때만 해도 저도 무지했던 거지.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또 가짜뉴스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정확히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정보의 제한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관봉권으로 옷값을 결제했다라는 팩트까지는 확인이 된 거야, 이거는. 관봉권으로 옷값을 결제를 했다. 이 팩트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관봉권이 특활비냐?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돼. 그런데 상식적,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관봉권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민들 다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가 건진한테 관봉권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봉권이 뭔지 알게 된 거잖아. 그리고 검찰에서 관봉권 띠지를 어디다 가서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이러면서 관봉권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김건희 인연 죽일년이다. 예? 미카 기무라님. 갈 대로 갔어. 윤건희 재판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가려면 혼자 가지. 국가, 국민, 종교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정말 처참하고 예, 처절한 심정이다. 아니 그 김건희 죽일년이다. 그리고 온 국민이 욕을 하고 있잖아.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김건희도 그 관봉권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뭐, 그건 특검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거잖아. 지금 영부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봉권으로, 예, 중도 보수님, 밝혀진 것만 최소 178벌이래요. 400벌도 넘는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누가 봐도, 예, 이게, 뭐 기성복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뭐 테무나 알리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온 옷이 아니잖아. 저처럼 예? 10,000원, 20,000원짜리 저도 옷 많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진보 유튜브의 패셔니스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옷 많아요, 저도 뭐. 예? 그래봐야 뭐 100벌도 안 되지만은 예, 니나님 감사합니다. 저 옷 많아. 그래봐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다 그 테무, 알리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10,000원, 20,000원짜리 뭐 그런 옷 입는 거야. 재고 나온 거.
아, 그런 옷이면 뭐 100벌이건 200벌이건 뭐 돈이 다 됩니까? 예, 제가 입고 있는 옷 다 합쳐봐야 김건희 뭐 명품백 가격도 안 돼요. 응? 근데 지금 이 옷들이 그런 옷들이냐고. 예, 푸르니르님 10,000원, 20,000원 아니겠죠? 10,000원, 20,000원,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푸르니르님. 예. 저 5,000원짜리 옷도 입어요. 뭐 셔츠 같은 거. 예, 이런 건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줘야 이제 좋은 거 있고, 이제 조금 제가 옷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 한 2만원? 아니, 3만원? 예,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요거는 이제 제가 고급이에요. 그럼 명품을 산 거지, 이제. 예, 테무 명품이라고 있어요. 알리 명품. 예. 요거를 살 때 이제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 이상을 쓰면은, 그거는 이제 과소비예요. 근데 이 옷들이 그런 옷이냐고, 그럼 뭐 기성복이냐고요, 이게. 다, 예, 그 개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이잖아. 예? 이거 뭐 누가 봐도 뭐 아는 거야. 이런 옷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기성복으로 팔아? 기성복 같은 옷이 한 벌도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어? 뭐 한복 이런 거 다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 뭐냐면은 일단 80벌은 확인이 됐어요. 응? 80벌은 확인이 됐어. 178벌, 뭐 많으면 아까 400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78벌 중에 80벌은 뭐 특정 디자이너한테 구입을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관봉권으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야. 청와대에서는 사비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사비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우린 당연히 믿었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잖아. 영부인이, 예,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옷을 많이 산지는 몰랐어. 그것조차를 몰랐지. 뭐 그냥 영부인이니까 품위 유지 차원에서 좀 좋은 옷을 입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지. 옷을 무슨 뭐 몇백 벌을 샀다 뭐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비로 샀다고 해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거지. 그 민주당의 영부인이 수백 벌씩 임기 중에 옷을 구입했다. 그것도 무슨 뭐 알리, 테무,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뭐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한테 이제 직접 맞춤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백 벌의 옷을 구입을 했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 정서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봐요, 이거는. 여기부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친문들, 문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런 정도 뭐 개별 디자이너한테 수백 벌의 옷을 구매를 하고 거기다 관봉권을 주고, 에? 아니 관봉권이 기본이 5천만 원이라며 5천만 원 현금으로 왜 들고 다닙니까? 요즘에 500만 원도 현금으로 안 들고 다녀요. 아, 다 카드 사비로 쓸 거면 카드 결제하면 되는 거고 계좌이체 하면 되지. 아니 그 계좌이체 잠깐이면 할 거를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데 도대체? 다 떠나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관봉권으로 그 서면 조사도 안 받았어요. 김건희 그때 뭐 출장 조사 받았다고 뭐 출장 서비스냐 뭐 그래갖고 우리가 조롱을 많이 했잖아. 그런데 고발이 됐는데 김정숙 여사는 서면 조사조차 안 받았어. 조사 자체를 아예 안 받았어요. 그 경찰에서 소환할 때 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관봉권을 가져간 거냐? 왜 현금을 들고 가고 결제를 한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겠다는데 꼭 굳이 현금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5만 원이면 내가 모르겠다. 50만 원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가가지고 결제를 한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관봉권이 등장했다라는 거, 뭐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관봉권은 은행에서 개인한테도 준다, 기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도 준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개인이 은행 가가지고 관봉권으로 현금 인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뭐 영부인이니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어. 대통령실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다 떠나서
아니 그래 현금 인출을 5천만 원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냥 나 관봉권으로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나 꼭 관봉권을 받아야 되겠어. 5천만 원을. 현금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뭡니까? 하여튼, 전표에다가 관봉권 써요? 5천만 원 쓰고 가로치고 관봉권 씁니까? 아니, 굳이 관봉권을 받아야 되냐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관봉권으로 꼭 저는, 인출을 받고 싶습니다. 관봉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래서 어제도 뭐 얘기했기 때문에 좀 뭐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예, 이제 뭐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거는 딱 걸린 거라고 봐야 돼요. 딱 걸렸어. 근데 이제 문재인이 유튜브 하겠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 근데 이낙연도 왜 유튜브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범죄 공동체라는 거야. 범죄 공동체. 예? 문어가 뛰니까 낙지도 같이 뛰는 이유는 공동체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런 거야.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관복권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저는 이걸 계기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죠. 응? 그렇게 되면은 야,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과 문재인이 제가 볼 때는 범죄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유튜브 하면서 이제 같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이 이낙연을 못 버리는 이유가 인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낙연하고 문재인도 얽혀 있는 거예요. 뭔가의 어떤 우리가 볼 때 부적절한 행위들하고, 이게 낙지발하고 문어발이 막 이렇게 막, 교미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어발하고 낙지발이. 뭐, 문재인이 뭐 사람이 뭐 성격이 그래가지고 인정이 많아서 무슨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낙지와 문어가 그냥 막, 막 이거야, 지금 이거. 그래, 같이 뛰지. 같이 움직이지. 그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유튜브 하면은요, 가서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유튜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가셔가지고, 시청률 좀 이제, 개업할 때는, 시청률 좀 많이 올려주세요. 관봉권으로. 그죠? 옷값 관봉권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야. 옷값, 김정숙 관봉권. 문재인이 이제 방송 유튜브를 할 거 아니야. 거기 쭉 가가지고 아마 라이브는 못 할 거예요. 라이브 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라이브를 못 할 거니까, 끝난 다음에 여러분 쭉 가셔가지고, 댓글을 다는 거지. 김정숙 관봉권, 김정숙 관봉권. 그 뭐가 나오도 나오겠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 정청래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정성호 장관 얘기 어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하는 짓은, 정청래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문씨 집안 머슴이라고. 집안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